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정보컴퓨터 임용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된 김미나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험장 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순서는 첫 번째는 시험 준비 기간,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뒤에 분기별 공부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만에 붙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1년짜리 플랜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시험장 가서 제가 어떠한 식으로 시험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시험은 경기도를 응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아직 졸업을 안 하고 4학년 때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컴퓨터 공학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생 실습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말고는 그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체력적으로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 공부만 하고, 임용은 내년에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학만 공부한 채로 그 연도에는 그냥 시험장 가서 분위기만 느끼자라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공부한 거 치고 교육학이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었어요. 14점 몇 점이 나왔었고, 전공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40점 몇 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컷이랑 제가 한 4점 정도 차이로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4점 차이면은 1년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자만 아닌 자만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캡처한 게 없어가지고 아마 총점이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 다음 연도, 2022학년도, 그니까 2021년인 거죠. 2021년은 저는 1년 풀로 공부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때 교육학이 15.33이 나왔고, 전공이 69점이어서 총 84.33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 컷이 80점, 경기도가 66이어서 이걸 보고 조금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경기도를 갔으면은 고득점이다 보니까 조금 마음을 편하게 2차를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제 1차 점수가 애매하게끔 나왔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합격했습니다만 2차 가서 지도안이 15점 만점에 10점 몇 점이 나왔고요. 수업 시간은 45점 만점에 42점 몇, 그리고 면접이 40점 만점에 32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지도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썼다는 걸 이미 느낀 상태였어요. 이게 수업 실현을 하다 보면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이 좀 주어집니다. 이러한 조건을 보다 보니까 그냥 딱 느꼈어요. 지도안을 내가 잘못 썼구나. 그거를 느낀 상태였어서 지도안 점수가 잘 안 나올 거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면접이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서울이 면접에 대한 변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는 교육적인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혹은 사회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응시를 하시는 게 좀 더 점수를 얻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다시 경기도를 봤어요. 앞서서 서울을 봤다가 2차에서 떨어진 그런 슬픈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서울 경기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경기도를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요. 이때 저의 마음가짐은 1차를 정말 높게 받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2차를 보다 보니까 2차에서 어디서 점수를 받고 어디서 점수를 깎였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저는 면접이 그렇게 점수가 낮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라면은 그냥 확실하게 채점이 되는 1차를 엄청 높게 받아야지 내가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2차에서 떨어진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 내가 시험을 다시 봤을 때 안 떨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1차를 굉장히 높게 받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때 좀 공부를 하기 싫었어요. 네. 1년 동안 공부했다 보니까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좀 충동적으로 기간제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정보랑 인공지능 기초를 둘 다 가르쳤었고요. 2학기 때는 정보만 가르쳐서 조금 공부를 하는 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79점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이 나왔었어요. 사실 99점은 저도 보면서 이게 내 점수가 맞나? 싶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경기도 그 올리시는 분께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 최고점이 99점이다라는 게 이제 어쩌다 보니 다들 아시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께서 좀 시간이 되면은 이러한 것들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이 영상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네, 좀 적당한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2차는 저는 수업 시간이 29.4점, 수업 나눔이 28.5점, 면접이 37.87점이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은 아무래도 기간제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는 게 늘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한 거는 딱히 걱정이 없었고, 저는 오히려 면접이 아무래도 서울에서의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수업 시간 제가 연습할 때 찍었던 영상들도 다 있으니 그것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안 올릴 것 같아요. 즉 결론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1년 동안 풀로 공부했고요.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1년을 했는데 이때 기간제 병행 1년은 감각만 유지하자라는 정도였어요. 이때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간제를 하면서 감각 유지하지 않기와 시험도 결국 트렌드라는 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롭게 나오는 트렌드를 좀 더 익혀보자 정도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분기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제가 2월에 올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벌써 4월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2월까지는 우선 교육학의 경우에는 흐름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논술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문과적인 성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을 쓰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서 저는 그냥 1년 패키지를 끊었습니다. 형강은 아니고 인강으로 끊었고요. 누굴 들었냐면은 박땡땡 그 사이트에 네, 이땡화 선생님 거 1년 패키지로 들었었습니다. 이때 교육학이 1, 2월이 가장 세세하게 수업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걸 외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당시에 되게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좀 이게 걸러지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정 강사의 커리큘럼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저는 기본서를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7, 8월까지만 해도 아니 6월? 6월까지만 해도 기본서를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시언어는 단권화를 했는데 이때 모든 걸 단권화하진 않았어요. 뭐 함수 혹은 뭐 반복문 쓰는 거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굳이 정리를 안 해도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 거보다는 시험에 갑자기 나오면 틀릴 만한 것들 예를 들면 뭐 포인터의 변환이라든가 아니면 동적 할당 이러한 부분들만 다시 찍고 넘어갔습니다. 아니면은 그 표준 입출력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퍼센트 OD 이런 거에 따라서 입출력의 결과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논리회로 과목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논리회로를 한 이유는 논리회로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컴구가 중요합니다. 컴퓨터 구조. 근데 컴퓨터 구조를 하려면 논리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서 컴구에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학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가 아까 이땡화 선생님 거 들었다고 했는데 형성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외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이때부터 논술을 신경 쓰느라고 막 머리를 써맬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외우는 거를 주의 집중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은 여전히 기본서였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시언어를 한 다음에 자료 구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언어 정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자료 구조를 들어갔습니다. 자료 구조는 저는 시언어로 전부 다 코딩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C, 파이썬, 프롤로그 이러한 여러 가지 언어로 자료 구조들을 다 구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현을 했던 것이 임용에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부생 때 시언어로 전부 다 코딩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완전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 하나 여셔가지고 자료 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직접 하나하나 타자 쳐가지고 코딩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 문제에 나오고 나서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컴구 같은 경우에는 컴구도 단권화를 했어요. 근데 컴구를 단권화한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대학교 때 32비트 체계로 배웠습니다. 저는 어셈블리 언어도 배우고 컴퓨터 구조도 배웠는데 전부 다 32비트 체계로 배웠어요. 근데 임용은 16비트 체계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문제를 풀다 보면은 32비트 체계에서는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문제를 풀면서 계속 32비트처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제 스스로 실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싹 다 지우고 처음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단권화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컴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부터 16비트로 배웠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정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5, 6월이면 교육학이 기출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었던 강사분은. 근데 기출을 봐야 한다 해서 보긴 봤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기출도 교육학이 내용이 갑자기 급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계속 안 까먹게 인출하는 연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건 당연히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학은 외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계속 까먹어요. 계속 봐도 계속 까먹어서 계속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전공 같은 경우에는 5, 6월에는 이제 운영체제를 봤습니다. 이때 운영체제는 기본서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결국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네, 좀 옆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문제를 맞춰야 해요.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교과가 운영체제하고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운영체제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네트워크는 정말 양이 너무 많아요. 책도 엄청 두꺼운데 그 두꺼운 책을 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TCP/IP 책까지 합하면은 진짜 이거는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든 정도의 양이다 보니까 가성비라는 측면, 저희는 1년 안에 붙어야 되죠. 네, 1년 안에 붙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의 지엽적인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는 운영체제의 지엽적인 문제를 맞히는 게 더 쉬워요. 왜냐? 운영체제는 책이 두꺼워도요. 그 책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막 안드로이드랑 iOS 이러한 식으로 다 나뉘어 있어요. 근데 임용고시의 특성상 이러한 회사 기준으로 나뉜 거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론이 생각보다 네트워크만큼 많지는 않아요. 네, 네트워크보다는 많지 않아서 저는 지엽적인 걸 맞힐 생각이면은 운영체제를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운영체제가 아무리 이렇게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 이런 걸 제외한다고 해도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단권화를 하시더라도 단권화한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다시 보시길 추천해요. 그리고 같이 말했다시피 네트워크는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책은 대학교 다니면서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책은 다 한 번씩 봤는데 이거를 임용 공부하려고 달달달 외우고 정리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교사분이 유튜브에다가 올리신 게 있어요. 전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를 정리를 했었고, 네트워크에서 지엽적인 게 나오면 난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걸로 넘겼습니다. 왜냐면 1년만 공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네. 가성비로는 운영체제가 좀 더 좋아서 운영체제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다음 7, 8월 이제 슬슬 많이 더워서 이제 체력적으로 좀 지치는 시기인데 이때 교육학 문단 단위로 논술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육학을 문단 단위로 할 때 저는 꼭 여는 문장과 닫는 문장을 무조건 넣었습니다. 왜 넣었냐면요. 논술 잘 쓰시는 분들은 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논술 잘 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저는 논술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네, 잘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의 요구사항에만 집중해서 쓰다 보면은 좀 글이 전체적으로 주제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는 문단별로 여는 문장과 닫는 문장은 무조건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이거를 할 때 여는 문장, 문제 요구사항, 닫는 문장을 꼭 지키고자 했고 실제 23학년도 시험에서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문단 하나하나 쓸 때 여는 문장, 닫는 문장,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그 문장 사이에 연결을 고려한 문장들도 많이 넣어가지고 좀 자연스러움을 높이고 네, 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전 이때부터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출하고 여러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때 여러 문제라 함은 강사들이 주는 그런 책 있잖아요. 강사들이 파는 책. 근데 답은 없어요. 강사들 책이. 네, 답은 없는데 어쨌든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알아서 푼다는 생각으로 엄청 많이 풀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강사들이 항상 적중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좀 기출과 연관된 거거나 혹은 내가 기본서에서 보면서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다 싶었던 내용하고 연관된 문제들은 진짜 다 맞히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문제들을 다 풀었었어요. 이렇게 문제 풀면서 단권화에 빠지거나 잘못된 내용들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때 제가 21년에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서울 응시 할 때는요, 그때는 인공지능이 아직 트렌드다 뭐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공부를 안 했었었는데, 이제 서울 떨어지고 나서 경기도로 다시 시험을 볼 때는 트렌드가 인공지능인 게 확실히 보여가지고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 다른 거 막 보진 않았고요.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랑 플러스 게임 알고리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기출된 거를 보자면은 A스타 그리고 언덕 등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게 게임 알고리즘인데 그런 게임 알고리즘 위주로 다시 봤었습니다. 이제 9월에서 11월 되면 완전 막바지죠. 이때 저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 항상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시간 맞춰가지고 논술 1시간 연습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이잖아요. 네, 머리가 좀 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멍한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도 잘 못 써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니어서 실제 시험과 똑같은 용지를 샀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한 장당 100원, 200원 이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볼펜도 이것저것 다 써보면서 내가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논술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볼펜도 찾고 또 실제로 하다 보면 연습이 많이 돼요. 실전하고 비슷하게.
그러면서 좀 시간 분배도 조절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를 풀로 할 때나 가능한 얘기지 기간제 하면서는 당연히 못하겠죠. 네, 그래서 기간제 병행하는 22년에는 저는 개요만 적고 내용을 인출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년도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딱딱 맞춰서 항상 풀었다 보니까 2022년에는 개요만 적어도 이제 시험장 가서 모의고사래. 그 실제 문제 풀 때는 큰 고비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난무난하게 쓱쓱 써갔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전공 모의고사도 이때 한창 많이 풀어야겠죠.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온갖 강사들 것도 다 풀었고 그 전년도 것도 전부 다 풀었었습니다. 이때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답안지에 옮겨 적는 연습도 하시고요. 미리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의고사도 결국 연습하는 거지만 실전 가서도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전 가서 답안지에 안 옮겨줬고 끝내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가 저희는 난이도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안지가 시간이 내가 문제 푸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을 때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혹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답안지를 풍성하게 작성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도 포함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또한 시간이 남는다고 미리 끝내는 거 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저희는 시험을 1시간 반, 즉 90분 동안 봅니다. 90분 동안 본다는 거는 9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9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해서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시험장 가서도 미리 끝내면 검토를 하기가 싫어질 거예요. 검토를 해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난 90분, 시험하고 똑같이 90분 동안 집중해서 풀겠다. 그리고 빨리 끝나게 되면은 다시 검토하세요. 검토. 여러분, 검토도 연습이 돼야지 검토를 통해서 실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검토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자주 틀리는구나를 익히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검토하는 법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도 내가 실수한 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가겠죠. 실제로 저는 23년도 그러니까 99점 받은 시험에서 생각보다 저는 문제가 쉽다고 느꼈어서 한 30분 안 되게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다 풀고 나서 검토를 4번에서 5번 정도 했고 그렇게 4번에서 5번 정도 하면서 제가 실수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실수한 거 발견해서 답을 고쳐가지고 그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시간 남는다고 미리 끝내지 마시고요. 시간 채워서 검토하는 연습. 내가 평소에 뭐를 많이 틀리는가도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기본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왜냐면 앞에서 워낙 단권화를 많이 하면서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단권화 하는 중에 틀렸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때 슬슬 지엽적인 거를 다시 봐야 되는 시기니까 기본서 시간 되시는 대로 다시 읽으시고 또 단권화 책도 계속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교육학하고 전공만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교과교육론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책이랑 좀 총론에 관련된 거 그리고 그 교과별 강론에 관련된 거 3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교육론 책을 공부할 때는 저는 첫 번째로는 책을 정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때 정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맨 처음에 책을 정독을 하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막상 기출을 보니까 내 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홍책을 먼저 정독을 하신 다음에 기출을 한번 보시고 책을 다시 읽으면서 10장 정도로 압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결국 분홍책을 다시 보면서
정리를 했을 때 한 7장에서 8장 앞뒤로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분홍책을 미리 정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읽고 흐름을 익히신 다음에 기출을 보면서 아,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를 깨닫고 다시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전체적인 부분에 관한 거, 뭐 교육 할당 시간, 예를 들면 뭐 중학교 정보는 과학, 정보, 기술과정 교과군에 속하고 총 할당 시간이 680시간이었나요? 이러한 식으로 몇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라는 것과 교육과정 편성, 인공지능 기초는 진로 선택에 포함되어 있다와 같은 전체적인 편성은 되게 짜잘짜잘한 거긴 한데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꼭 외우고 들어가시길 바래요. 다음은 강론인데 저는 강론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단원별로 이걸 만든 이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강론 같은 경우에는 대단원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강론을 하나하나 분리를 해보면요. 소단원 단위로도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교과에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링 달려있고 네모나게 메모지 쓰는 거 아시나요? 네,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시때때로 봤습니다. 그래서 소단원 단위로 여기에다가 성취기준 그리고 이 소단원에 해당하는 그 교수학습,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유의사항이랑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만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쉐어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교과서에만 다루는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서 하나의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소단원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넘기면서 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봐야지 좀 시험 문제에도 적당하고 좀 공부하기 편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분기별 공부법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시험장 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학은요. 솔직히 시간 분배가 다예요. 시간 분배. 시간이 쫄리면요. 사람이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요. 그리고 최대한 모의고사처럼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험, 그러니까 2022학년도 시험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시험장에 가니까 글씨가 그렇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평소 모의고사 볼 때는 글씨 하나도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니까 글씨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글씨를 신경 쓰다가 답안 작성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근데 쭉 풀다 보니까 제가 그 요구사항을 잘못 파악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부족했고 고치기에는 너무 공간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서 결국 제 스스로 틀린 답안인 걸 알면서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는, 교육학을 시험 보실 때는요, 최대한 그냥 모의고사하고 비슷하게 보세요. 모의고사 때 글씨 신경 쓰시던 분들은 글씨 신경 쓰시고요. 글씨 신경 안 쓰고 그냥 저처럼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좀 교육학은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인드를 컨트롤 잘 하시면서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교육학 20점이에요. 교육학 20점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80점이 더 중요하잖아요, 전공. 그러니까 이 교육학 20점은 무난하게 치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좀 더 시험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뒤에 있는 전공에서 점수를 확실히 따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인터넷 강의로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항상 종이가 A4였어요. 근데 A4였다가 시험장 가면은 B4잖아요. 더 커요. 더 크다 보니까 22학년도 시험에 이 B4 사이즈 시험지에다가 저는 초안 용지를 따로 했었거든요. 초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엄청 뒤적뒤적거리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물론 실제 시간으로 보면 뒤적거린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불안하더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답안 적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더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요구사항에다가 하고서 뭐 어떠한 설명을 적고 이러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뒤적거리지 않고 딱 비포 처음 페이지 그대로 보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바꿨었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썼을 때보다 이렇게 그냥 비포 하나에 썼을 때가 좀 더 가독성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전공 A를 위한 건데 여러분 교육학을 끝나면은 40분이 남아있어요. 물론 40분이 풀로 남아있진 않고 한 20분 정도 남아있는데 저는 이때 전공을 위한 워밍업을 했습니다. 어떤 워밍업이냐면 여러분 기출을 쭉 보다 보면은 이번에 나올 것 같은 알고리즘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년 전에 크로스칼이 나왔고 작년에 프림이 나왔으면 이번에는 뭐 다익스트라가 나오겠다. 이런 거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보여요. 그러면 가장 나올 것 같은 거에 시언어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저는 이거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왜 보고 있었냐면요. 교육학은 굉장히 문과에 가까운 학문이고 저희는 계산을 요하는 학문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을 하고 나서 전공을 바로 시험을 보려니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는 일부러 어려운 프로그램이나 꼭 나올 것 같은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좀 전공 A 딱 시험지 받자마자 이렇게 좀 머리 굴리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답안지에 확실히 아는 부분은 풍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특히 숫자만 쓰지 마시길 바래요. 왜냐면 요구사항이 뭐 D0, D10 뭐 하고 뭐 이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고 봅시다. 근데 만약에 D0 값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D10의 값은 8인 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답안을 쓸 때 얘를 안 쓰고 8 쓰고 이유를 쓸 수가 있어요. 답안지에. 근데 이렇게 쓰게 된다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 8이 D0의 값을 쓴 걸까? D10의 값을 쓴 걸까? 당연히 의문이 들거든요. 보통은 D0의 값이라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하겠죠.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시험은 긴장되다 보면은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답안지를 쓸 때는 확실하게 D0는 뭐다? D0는 뭐뭐다. 이러한 형식으로 쓰는 게 좀 더 나의 점수를 확실히 확보하는 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채점이 사실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이번에 2023년도 문제에 어떤 것이 이유를 쓰라고 나왔었어요. 이유를 쓰라고 나왔는데 전 사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전 사실 첫 번째 이유밖에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2번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도 쓴 거고 두 번째 이유도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려서 두 개를 다 완전히 썼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올 수 있었어요. 따라서 아는 부분은 확실하게 풍부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채점자들은요, 저희의 문제풀이 과정을 보지 않잖아요. 결국 결과만 봐요, 결과만. 그런 식으로 결과만 보는 시험에서 저는 답안지에 내가 아는 거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괜히 뭐 4, 8 이거이기 때문이다 로 간단하게 쓰시지 마시고 D0는 4다, D10은 8이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게 된다 라는 식으로 풍부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전공 B. 저는 전공 B 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어떤 걸 봤냐면요. 전공 A에서 나온 교과 교양 빼고 다른 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전체적인 기출을 살펴보면요. 전공 A에서 나왔던 부분은 전공 B에서 보통 안 나와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우리 해봤자 12문제 더하기 11문제 하면은 23문제밖에 없어요. 23문제 중에서도 교과 교양론은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굳이 같은 소단원에서 A에서도 내고 B에서도 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쉬는 시간에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교과 교육론 달달달 외우는 걸 다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전공 A에서 나온 교과 교육론 부분을 제외를 하고 전공 B에 나올 것 같은 교과 교육론 부분만 다시 보면서 좀 인출을 다시 하곤 했었습니다. 괜히 A에서 나온 거 다시 찾아보면서 틀려가지고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전공 B에서 나올 거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공통사항이고요. 자, 여기까지 매우 길고 길었던 저의 이제 공부 방법과 그리고 시험 푸는 과정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아마 되겠죠? 그래서 2023학년도에 복귀 답안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도 99점이라는 거는 제 답안이 어느 정도 정답지에 가까웠다는 거니까. 그래서 2023학년도 거 복귀 답안을 올리고 제가 풀었던 시험지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용 2차 수업 실현 연습 영상도 이제 올릴게요. 만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밑에 있는 메일로 주시면 되는데 제가 빨리 볼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봐서 답장을 해주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질문사항 있으시면 여기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연도 임용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